대한민국의 양궁 선수들은 올림픽 금메달보다 국가대표에 선발되는 예선이 훨씬 어렵다고 한다. 네덜란드, 이탈리아, 터키, 그리스, 체코. 전 세계가 인정하는 유럽의 축구 강국들이지만 정작 2018년 월드컵 본선 무대에서는 볼 수 없었다. 많은 이들이 선거의 백미를 본선보다 치열한 예선이라고 입을 모은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70년 선거사에서 그 예선이 얼마나 뜨거웠고 격렬했는지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본다. 피고 있겠지. 눈물 속에 봄비가. 1971년 야당인 신민당에서 공화당의 박정희와 대결할 대통령 후보를 놓고 40대 청년 3명이 맞붙었다. 김영삼과 김대중, 그리고 이철승. 현재까지 깨지지 않고 있는 역대 최연소인 27세로 국회의원에 당선된 김영삼. 이제는 40대가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고 일갈했다. 이른바 40대 기술원. 정권 교체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패배의식이 가득했던 야당에 희망이라는 바람을 김영삼이 불러일으킨 것이다. 45세 김대중도 가세였다. 48세 이철승도 40대 기술원에 힘을 보탰다. 1970년 9월 29일 열린 신민당 대통령 후보 지명대회. 1차 투표에서 김영삼 421표, 김대중 382표로 어느 누구도 과반수 획득에 실패한다. 하지만 2차 투표에서 김대중이 극적으로 역전, 신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된다. 1971년에 야당인 신민당의 40대 국회의원이었던 세 사람의 경선은 정말 자유경선이었고 민주적인 경선이었습니다. 그리고 신민당을 살렸습니다. 40대 기술원이 나와서 세 후보 간의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대의원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공정하게 했기 때문에 그 신민당의 풀뿌리 조직이 살아난 겁니다. 우리가 대통령 후보를 뽑았으니까 그 경선에서 당선된 김대중 후보를 끝까지 밀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71년 대통령 선거가 박정희와 김대중 후보 간의 치열한 선거가 된 배경 중에 하나가 저는 71년 야당 후보 경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남들 너를 알겠느냐. 1992년 제14대 대통령 선거를 위한 민주자유당 경선은 호랑이 잡으러 호랑이 굴로 들어간다던 김영삼이 자신의 약속을 지킨 예선이었다. 국민 여러분께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삼과 이종찬이 붙었지만 결과는 김영삼의 승리였다. 김영삼 후보가 민주자유당 제14대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7년) 신한국당 대통령 후보 경선은 9마리의 용을 일컬었던 이른바 구룡이 예선을 벌인다. 이회창, 이홍구, 이수성, 박찬종, 이인재, 이한동, 최병렬, 김덕용, 그리고 김영삼의 오른팔 최형우였다. 1997년 신한국당 대통령 후보 경선은 9마리의 용을 일컬었던 이른바 구룡이 예선을 벌인다. 이회창, 이홍구, 이수성, 박찬종, 이인재, 이한동, 최병렬, 김덕용, 그리고 김영삼의 오른팔 최형우였다. 1997년 9월 29일
마침내 선출된 대통령 후보는 법조계의 엘리트이자 대쪽이란 별명의 이회창. 하지만 그 치열했던 예선은 아직 끝난 게 아니었다. 신한국당 이회창 대표의 두 아들 병역 면제에 대한 시비가 끊이지 않자 병무청은 오늘 이 대표의 장남 정연 씨와 차남 수연 씨의 병적 기록부 원본을 공개했습니다. 국가와 우리 국군을 사랑하는 국민과 군 장병들 그리고 그의 부모들에 대해서 오직 송구스러운 마음뿐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문제는 대한민국에서 병역이라는 두 글자에 함축돼 있는 의미를 제대로 짚지 못한 안일한 대처였다는 것. 50% 이상의 인기를 구가했던 이회창 후보의 지지율은 10% 이하로 곤두박질 쳤고 차점자로서 숨고르고 있던 이인재의 탈당을 불러온다. 이른바 경선 불복이다. 결국 1997년 대통령 선거는 신한국당 이회창 후보와 김대중 후보의 대결에 국민신당 이인재 후보가 가세, 김대중 후보가 제15대 대통령에 당선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월드컵보다 뜨거웠고 드라마보다 재미있었다는 평가를 받은 본선보다 치열한 예선이 2002년에 있었다. 새천년 민주당에게 2002년은 김대중 정부에 이은 정권 재창출을 위해 반드시 이겨야 할 다음 대통령 후보를 선출해야 하는 해였다. 당시 민주당에서 가장 유력한 인물은 이인재. 하지만 문제는 누가 봐도 다음 대통령감은 한나라당 이회창이었다. 민주당의 이인재는 이른바 안방 대세, 이회창은 대한민국 대세였던 것이다. 2002년 3월 9일 제주도를 시작으로 새천년 민주당의 대통령 선거 후보를 뽑기 위한 지역순회 경선 투표가 개막됐다. 그런데 변수는 대한민국 정당 사상 최초로 시도되는 국민 참여 경선 방식이었다는 점. 이인재, 한화갑, 김중권, 김근태, 정동영, 유종근, 노무현이 경쟁을 시작했다. 16차례에 걸친 국민 참여 경선은 16부작 미니시리즈로 불리며 국민적인 관심을 낳았고 거센 바람이 휘몰아쳤다. 그것은 노무현이라는 바람, 일명 노풍이었다. 경선을 시작했을 때 불과 2%의 지지율이었던 그가 한 달도 안 돼 여론조사에서 이회창을 훌쩍 뛰어넘는다. 한 조사는 노무현 53%, 이회창 37%였다. 어느새 거센 바람이 되어 안방 대세 이인재를 가뿐하게 넘어 대한민국 대세 이회창마저 흔들어버린 것이다. 원래는 이인재 후보가 가장 좀 유력했고 그 밖에 한화갑 후보도 상당히 좀 주목을 받았었습니다마는 당시 김대중 대통령의 김을 따서 김심이 좀 알게 모르게 작용하면서 복병이었던 노무현 후보 쪽으로 광주 그리고 전남에 표심이 가면서 예상을 깨고 노무현 후보가 당내 경선에서 이기게 되죠. 2007년 치러진 한나라당의 예선도 무척이나 치열했다. 이명박, 박근혜, 홍준표, 원희룡 후보가 한나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했고 결국 이명박 후보가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로 최종 결정된다. 결코 물러설 수 없는 치열한 예선을 통과해서였을까. 제17대 대통령 선거 본선에서 맞붙은 이명박은
상대 후보 정동영에게 대통령 선거 역사상 가장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다. 한국 정치의 가장 큰 폐해는 공천을 둘러싼 여러 과정 속에서 여러 병폐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천이 말 그대로 사천이 아닌 공천이 되기 위해서는 일반 시민들도 보다 자유롭게 각 당의 경선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 문호를 더욱더 좀 넓히는 그런 쪽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선거사에서 본선보다 치열한 예선은 국민적인 관심과 화제를 모으며 정치 발전에 힘을 보탰다. 그렇다면 이렇게 치열하면서도 뜨거운 예선이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 정당이라는 것은 존재 이유가 선거에서 이기는 겁니다. 선거에서 이기려면은 후보를 잘 뽑아야 됩니다. 후보를 잘 뽑는다는 의미는 매우 중요한 거죠. 유권자들은 정당이 내놓는 그 후보 중에서 뽑아야 되니까 정당이 제대로 된 후보를 안 내놓는다는 얘기는 유권자의 선택의 폭이 매우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모든 경기가 그러하듯이 선거 역시 예선 전의 뜨거운 경쟁이 본선에서 드러날 실력을 가늠해준다. 때문에 예선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야 아름다운 본선이 가능해진다. 선거, 그리고 본선보다 치열한 예선. 이것이야말로 대한민국 정치 발전과 국민의 현명한 선택을 가능케 할 비책이 아닐까. 인생은 나그나기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나기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